네,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또 토의가 끝난 뒤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서 관세 협상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해법 구상과 관련해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관련해서 저희도 앞서 기자의 리포트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해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우리 정상으로서는 사실 이게 처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 구조가요. 총회가 있고 193개국, 그다음에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가 있거든요. 근데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5개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모두 핵보유국이죠. P5라고 그러는데 사실 유엔은 엄밀히 보면 불평등 기구예요. 왜냐하면 총회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 만장일치로 이 제재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리 중심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이 돌아가면서 바뀌거든요. 예. 10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9월에 의장국이에요. 의장국이고 여기에서 이제 공개 토론회, 총회를 하는 거죠. 거의 총회와 유사한. 거기에 이제 의장을 맡는데 우리 대통령으로서 의장 행위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게 보면 상징성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 그 꽤 오랜 시간 동안 내용을 겪고 이제 사실상 본격적인 다자 무대의 첫 데뷔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지난번도 있지만 그때는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이제 한국 외교의 이 실용 외교의 본격적인 이 데뷔전이다. 본격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지도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 AI와 안보라는 이제 화두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제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그러니까 AI의 적응 여부가 사실 지금 이 방송도 운전도 모든 게 다 이제 AI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AI의 뉴노멀 이 핵심 주제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80년 전에 핵무기 위협에 출연했지만 저는 그 이상이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사실 안보적 위협이거든요. 네. 근데 AI는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에서부터 현대 전장도 지배하고 있고 일상 세계도 지배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AI 시대에 누가 선두를 다투느냐, 그다음에 AI 시대에 누가 빠르게 적응하느냐, 또 AI 시대에 부작용이 또 많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대학에서 30년 이상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AI 시대의 답안지가 그 이전보다 월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했고 이 시대적 과제에 세계적인 협력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느냐 이것도 중요한 상황이죠. 예. 그리고 오늘의 어쨌든 회의 주제도 있었지만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연설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짚어볼 텐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시했던 핵 중단 그리고 축소 나아가서는 이제 팩이라는 3단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고 어제 기조연설 뒤에 만났던 이제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유엔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선택이면서요. 사실 강요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북핵 프로그램은 아주 복합적이고 북한 전역의 핵 프로그램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며칠 내, 몇 달 내에 비핵화 안 됩니다.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해도 일단은 북한이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은 뭐냐면은 핵 위협을 고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단을 시키는 게 첫 번째고 이게 이제 중단 단계가 동결입니다. 그다음에 중단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비핵화라는 게 이제 축소인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미국 언론과 얘기할 때는 처음에 동결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이제 중단이라고 썼잖아요. 그럼 예.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같은 의미지만 엄밀히 보면 중단과 동결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결도 얼렸다가 다시 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결은 쉽게 말하면 그 조치가 좀 더 영구화되는 의미가 강하고, 그다음에 중단은 사실은 다시 말하면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구별은 없다, 아니다. 그러나 이 중단된 상태, 동결한 상태가 어느 쪽이 더 강하느냐, 무게중심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단은 동결은 영구 조치는 아니죠. 그 다음에 축소되는 단계가 사실 영구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중단이든 동결이든 어떻게 쓰든 간에 이거는 완전한 의미의 그 폐기 단계는 아닌 거죠. 하던 행동을 여기서 더 이상 핵무기 고도화를 하겠다는 그 활동을 멈추는 거죠. 둘 다. 그런데 어감상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말씀해주신 뭐 비핵화 평화구상, 뭐 기조연설을 비롯해서 오늘 있었던 뭐 회의 주제까지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 여러 정상들과도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우리에게 관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본에 이어서 EU도 자동차 관세를 15%로 확정을 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우리는 25%입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조급할 필요 없다. 우리 국익을 우선해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협상에 좀 진전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만남을? 일단은 양측이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EU와 일본과 대한민국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일본과 EU는 사실상 기축통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과 EU가 미국에 투자하는 거랑 우리가 투자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일본을 자꾸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1조 3천억 달러, 우리는 4,10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이 차이를 넘어서서 일본은 미국과 통화 스와프가 협정이 체결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환 문제가 발생할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4,100억 달러의 거의 85%, 4~5% 되는 3,500달러 현금으로 내고 나면 우린 바로 이제 외환위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4,100억 달러를 국채은행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백억 달러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 부분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강요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자기 제조 부활, 미국 경제 살리려고 그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상업성, 일방적인 거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해관계를 창출할 수 있고 우리도 일방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 방식을 찾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합의는 돼 있죠. 그러나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을 찾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인 실효성을 확보해야만 네. 나중에 합의를 이행할 때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 모든 투자 합의는 사실은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접점을 줄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에 있을 경주 에이펙에 이제 참석을 한다는 건 이제 알려져 있고, 근데 오늘 들어온 소식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한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일본도 서명은 했지만 5,500억 달러 그냥 몇 줄 서명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10억 달러 투자만 해도 서류가 뭐 거의 한 트럭일 정도로 많거든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지금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과정, 디테일의 악마들이 많이 숨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일본과 합의한 그 이행 조치들에 대해서 아마 좀 더 대못을 박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일본을 이제 안보적으로 이 불편한 진실이 사실은 이 태평양에서 가장 미국이 중시하는 건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말로 일본은 코너스톤, 우리는 린치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일본의 중요성을 더 트럼프 대통령도 인식을 하니까 그냥 미군 파병 숫자도 훨씬 많아요. 더 많은 장비도 있고. 그러니까 뭐 크게 이상할 건 없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관세 합의는 이시바 총리랑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죠. 근데 이시바 총리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시기가 되면 차기 총리, 예. 뭐 다카이치든 예. 고이즈미든 제3 인물이든 그렇다면 다시 만나서 이전 정부가 했던 약속을 더 재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안보적 특성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다시 한번 대못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예. 어쨌든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로는 확정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냐에 대한 추측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낮다라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언제 만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언제쯤으로 시기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예측을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제 모두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동결 상황도 수용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제 거기에 사실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냐?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아니면은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김정은을. 그러면 우리는 동결도 현실적인 선택이다 그랬으면 이런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은 불행하게도 한반도 전군은 모두 통할 정도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는 게 판단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동결은 여기서 개발을 중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한테 내가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막았어라고 큰 성과가 되거든요, 동결이.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동결은 비핵화 행동은 아니거든요, 엄밀히 보면. 그러니까 비핵화의 정의가 이제 미국으로 그렇죠. 다시 세워지는 거네요. 그렇죠. 양측이 김정은은 난 비핵화한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고 중단만 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큰 미국에 대한 위협을 없앴어. 근데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도 받아들이기로 했잖아요. 그럼 3자 합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대립하는 것 같지만 초기 합의로서 동결을 내용으로 하는 초기 합의는 가능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2019년 6월에 도쿄에 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날려서 바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에 오면 김정은 위원장이 경주에 올 가능성은 희박해요. 안 올 가능성이 뭐 거의 99%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DMZ는 만날 수 있잖아요. 남쪽은 내려오는 건 아니니까 확실하게. 그 다음에 미국 전문가는 이제 베이징에서 회동설 얘기를 예측을 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푸틴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거든요. 알래스카도 만났거든요. 8월 15일 날. 그럼 블라디보스톡도 사실은 이제 만날 수 있는 왔다가 에이펙 왔다가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파격적인 대가를 내놓으면 평양도 갈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에이펙 계기로 경주는 아니지만 만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